넣기 위해서는 하나로 파일로 복사를 해서요. 오른쪽에 보이는 점수를 다 드래그한 다음에 복사하셔서 나이스의 업로드 파일에 바로 붙여넣기를 하면은 나이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반당 입력하는 시간이 뭐 1분도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했었다라는 기억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학생들의 마지막 평가 설문지인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은 것만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안 좋은 반응 보여드리겠습니다. 불편했다, 뭐 엉뚱한 걸 얘기했다, 관련이 없는 걸 얘기했다, 뭐 이런 점들이 불편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이런 기기나 활용이든 세상의 AI의 활용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부족한 점, 도움을 받아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다 알 수 있게 수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챗 GPT 활용에 대한 고민이 큰 요즘인데요. 좋은 선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해주신 김현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순서를 조금 조정해서 그리고 호산초의 정한일 선생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저 아니에요? 가능하세요? 그럼요. 네, 다시 순서를 그러면 조금 바꿔서 경희여중의 강홍철 선생님 발표 이어지겠습니다. 원노트를 활용한 나만의 국어 공책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음악회 공부하고 있는 강홍철입니다. 일단 사회자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EBS를 직공을 하신 지각을 해서 순서 바꿔주신 거고요. 오늘 발표를 위해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한 건 아니고 평소에 되게 후중하게 됩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인지 모를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되게 짧아서 제 키처럼 짧고 강렬하게 중요한 것만 표현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는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에 MI도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플랫폼을 코로나 시대에 이 팀즈라는 걸 쓰고 있고요. 여기 중에 저희가 제일 선호했던 거 하나는 이제 국어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록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한테 공부한 흔적을 남기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애들이 공책을 쓰게 하면요,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전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기기가 들고 됐는데 이거를 그냥 검색에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공부 흔적을 남기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중에 원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네, 두 분 알고 계신데요. MS가 분발해야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는 학급별 방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2021년자로 가져온 건 얘들만 저작권을, 초상권을 동의했기 때문에 일단 관여도 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급 방에 들어와서 왼쪽에 보이실까요? 수업용 전자표기장. 모두가 대답하실 때까지 보이실까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책상이 되게 불편하고 좋네요. 자, 여기 보니까 요 메뉴를 딱 들어오면 원노트로 바로 그냥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돼서 아이들도 모두 다 이 수업용 전자표기장을 딱 들어오면 좌측에 보시면 아이들 이름이 딱 뜨게 돼 있어요. 뜰 예정이에요. 떠야만 해요. 네, 뜨리라 믿어요. 언젠간 뜰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아이들 이름이 쫙 뜨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네, 아이들별로, 그러니까 원노트라는 전자 필기장이 다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작권을 동의한 학생 거를 좀 보시면은, 네, 여기 수업 노트는 뭐냐면 얘가 국어 수업에 참여하면서 필기를 한 겁니다. 어떠세요? 이걸 펜으로도 쓴 것도 있고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흔적을 남기게 하는 거고, 단원별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공부한 것을 말 그대로 배운 노트죠. 이것을 원노트라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 흔적을 남기겠는데, 글씨를 잘 쓴 애가 있는가 하면 동물의 흔적을 낸 애들도 있지만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손으로 쓸 수도 있고요. 들어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고객님. 네, 자, 손으로 쓸 수도 있고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가장 좋았던 것은 입력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펜으로 색깔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국어 과목이 많으시죠? 자, 국어 과목이 많으신 걸 알고 있는데, 국어에서 중요한 게 검은색으로만 쓰지 않고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면서 인지적으로, 메타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게 가능해요. 펜으로 중요한 걸 표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모든 데이터가 삽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의 공부 흔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책 안 읽어서 저희 독서일기라는 걸 쓰는데, 이거는 종이로 쓴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찍어서 나올 예정이에요. 나와야만 해요. 예, 언젠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한 게 스캔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엑스가 이런 상황인지 몰랐는데, 애들 독서일기 스캔한 게 딱딱딱 나와서 교사가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개념은 그렇지만 아이들 작품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여기 수업 노트는 아이들이 쓰는 영역이고요. 유인물이라고 보이십니까? 네, 보이실 때까지 보이십니까? 네, 얘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교사가 주는 유인물을 여기 있는 20명에게 한 번에 딱 줄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종이를 나눠주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쵸? 오늘 잘못 온 것 같고요. 일단 가정통신문이 뭔지 아시죠? 가정과 절대로 통신이 안 되는 종이잖아요. 가방 밑에 깔려서 가방통신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시죠? 국어유인물이 그래요. 클리어 파일을 사줬는데 파일이 안 넣고 가방에 까는 애들이 저희 학교에 태반입니다. 참고로 여중이에요. 근데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유인물은요, 종이로 나눠준 것 외에 파일로 딱 뿌려버리면 20명한테 한 번에 유인물이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 자기의 기기로서 유인물을 또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안 열리고 있는데 집에서는 한 번에 열려요. 쫙 열리거든요. 근데 전체 학생들의 전자필기장을 관리를 했더니 어떤 점이 좋으냐? 얘들의 공부 흔적을 1년 동안 남길 수가 있고요. 얘네가 시간이 지나고도 자기의 공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인 저는 아이들의 공부 흔적을 모두 볼 수 있고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업 노트는 학생들의 배움의 영역이고 저는 가르침의 영역을 구분을 하고 여기 밑에 퀴즈를 낸다거나 하는 이런 부가 기능이 있어서 이 원노트를 사용해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어과에서 학습 결손이 굉장히 좀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했을 때 전체 1명 또는 0명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1명 또는 0명이 나와서 굉장히 좀 이런 배움의 그 과정들을 깊이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소개가 될 수 있지만 제 관심은 전 기술이 아니고 오늘 발표하신 분 중에 제가 컴퓨터를 제일 못할 거예요. 저는 똥손교사도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노트 사용법은 교내 연수를 한 번만 하면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뭐 에버노트라든가 요즘 쓰는 것들이 많아서 학생들 배움의 흔적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재미있게도 얘네가 2021년 애들이잖아요. 얘네가 중3이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1학년 때 자기 원노트를 열어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자기 2년 전 공부의 흔적을 접근해서 볼 수 있다는 것도 학생들한테 국어 수업이 오랫동안 각인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해봤고요. 장단점을 모두 말씀드리면 장점은 파일 관리나 디지털 관리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단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공책으로 쓰는 영역과 이걸 쓰는 영역에 대한 확실한 수업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종이에 쓰는 영역과 여기에 쓰는 거에 대한 수업 질서와 약속이 없으면 어떤 애들은 여기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떤 애들은 몇 줄 없고 종이에다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이용하신다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수업의 질서와 약속이 서야 한다. 그 점이 완벽하게 구환이 된다면 뭐 수행평가, 과제, 교사의 PPT까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정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 아까보다 살아나서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또 어떤 걸 오래 담고 있냐면은 여기 다음 뉴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네, 아무도 안 보시는데 당황스럽네요.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중학교 수준에서 AI는 뭐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그러니까 국어과에 요약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국어 선생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요약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애들한테 인터넷 기사 하나 고르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들어간 메뉴가 바로 이런 메뉴죠. 보이십니까? 혹시 깔때기 보이세요? 모두가 보이실 때까지 보여요? 보이십니까? 네. 이게 뭐냐면 자동 요약 기능이에요. 이걸 누르면 이 긴 기사의 내용을 얘가 짧게 프로그램이 알아서 요약을 합니다. 이게 요약된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셨는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약하기 수업을 다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각자 기사를 하나 골라라. 그리고 빈 종을 주고 요약을 해요. 그리고서 이 버튼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눌러서 네가 요약한 거 비교해봐. 그럼 애들이 소리를 질러요. 전 이길 수 없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질문 한 가지 던집니다. 그럼 쟤는 과연 어떤 원리로 요약한 것일까? 라고 하면 제가 시키지도 않은 수업이 벌어집니다. 자기들끼리 토의하고. 그렇지 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요약을 한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요약을 한 것인가에 대한 경론이 펼쳐지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 하죠. 몰라. 조사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걸 좀 찾아보는 역할도 좀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원노트에다가 기록으로 남기면 이런 것도 살짝 AI 기능이긴 하지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표 시간을 지키는 게 완벽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닌가 봐요. 그렇죠? 네, 참고로 저 챗GPT를 잠깐 띄웠는데 제가 쓰는 건 공짜일까요? 무료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집중하세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세 번째 발표자니까 이제 신내림을 받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공짜 무료를 쓰는데 저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냐면요. 저도 이쪽 강의를 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챗GPT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실은 마시고요. 생략할게요. 네, 그럼 말씀드릴까요? 저는 얘한테 직접 물어봐요. 너한테 어떤 유형의 질문을 하면 최적의 답을 꺼낼 수 있는지 질문 20개만 선보여봐. 그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최적의 질문들을 꺼내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있죠? 이제 그걸 넣는 거죠. 밑에 넣고 야 그럼 공정무역에 대해서 위 질문 틀에 넣어서 답을 해봐.
라고 하면 얘가 갖고 있는 질문, 가장 최적의 질문 프레임에 대한 최적의 답을 꺼내내죠. 저는 사실 이건 아이들한테 가르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영역은 프롬프트, 어떻게 명령값을 줄 것인가. 근데 얘 자체가 지문이 로직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집에 꺼내놓으라고 했고요. 오늘 집에 가서 얘한테 질문을 100개 꺼내봐. 그럼 100개 꺼냅니다. 거기에다 궁금한 거 넣으시고 이 100개의 답 중에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 답변하면은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좋은 답을 얻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소개해봤습니다. 저는 칭찬받으려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노트라는 좋은 툴부터 챗GPT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양한 영업 비밀을 풀어주신 강원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표를 빨리 끝내주셔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분들께 양보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 호난초의 정하늘 선생님께서 웨일북과 함께하는 학생주도 국어 수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부담이 되네요. 앞부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초등학교 교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신지 한번 손 계시. 네, 그래도 또 중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사실 웨일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2년에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참여한 후에 웨일북 대여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신청을 하고 잠깐 한 3개월 정도 써본 다음에 원래 저희가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운영하게 되면서 그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사실 제가 크롬북은 아이들과 사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유명하다고 하지만 제가 사용을 해본 적이 없지만 웨일북은 제가 대여를 해서 써봤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일단 직관적인 버튼 사용이었어요. 위에 부분에 보시면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 세로 거침, 캡처, 소리 볼륨 조절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도 되게 직관적으로 있어서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동시에 여러 창을 켜놓고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듀얼 탭이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린닷 같은 걸 보시면은 아이들이 동시에 조사나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 특별히 그린닷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듀얼 탭보다는 그린닷을 좀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면 필기 기능이었습니다. 내장펜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 앞에 가지고 계신 웨일북은 외장펜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레노버 거라서 안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꽂아서 내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제휴 서비스가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물론 다른 OS에서도 제휴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여기 안에서 웨일 계정을 아이들에게 발급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체 다 무료는 아니지만 일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편리한 것으로는 관리 북마크라는 기능이었는데요. 아이들한테 제가 웨일 계정을 배부를 해주면 이걸 집에 가서도 애들이 써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아이들과 했던 수업을 집에 가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되게 힘든 경우가 있는데 관리 북마크를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두면 아이들이 그 본인 계정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든 간에 똑같은 환경에서 북마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편리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국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에 어떤 흐름으로 진행했는지 먼저 이 4단계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4단계 설명하는 동안에 여기 조그만한 귀여운 스티커가 있는 부분이 학생주도 수업이 좀 더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책 정하기 단계에서는요.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4-5가지 책을 먼저 제가 수집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책의 표지와 줄거리를 보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걸 보고 너희가 함께 읽고 싶은 책을 골라봐라 라고 해서 투표를 진행한 다음에 투표에서 1위가 나온 책을 학교 도서관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으로 신청을 하였고 책이 온 다음에는 읽기 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또 질문을 해볼 수 있게 하였고요. 이때 알로라는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알로는 구글에 있는 젠보드와 되게 유사한데요. 아이들이 포스트잇 대신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포스트잇 활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알로의 장점은 아이들의 이름이 표시된다는 거고요. 지금 누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포스트잇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도 좋았는데 이게 최근에 유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무료만 체험을 현재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읽기 중 활동인데요. 읽기 중에는 아이들이 독후 활동을 먼저 정해보도록 했습니다. 사실 아이들마다 읽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고 저희가 선택한 책이 되게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너희가 하고 싶은 활동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적어보자 라고 했고, 또 북커버 만들기 활동을 아이들이 제안해 주어서 그렇게 또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이들 보고 하고 싶은 활동을 적어보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먼저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학교나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계해서 너희가 한번 떠올려 볼래? 라고 하면 아이들 되게 스스로 잘 떠올리더라고요. 연계를 해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선택을 이후에 하게 되고요. 북커버 만들기 활동은 저희가 선택한 책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도 되게 인터넷 서점에 보면은 커버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것처럼 책 커버는 너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미리 캔버스에 북커버 디자인, 북커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자인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읽기 후 활동인데요. 아까 읽기 중 활동에서 아이들이 제안했던 활동 중에 교육과정과 좀 연계되는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4가지 활동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묻고 답하기에서는 아이들이 퀴즈앤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요. 보통 퀴즈라고 하면 보통 교사가 문제를 내고 학생들을 맞추는 되게 수동적인 입장이잖아요. 근데 퀴즈에는 아이들에게도 메일 계정이 배부가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되게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를 했던 것 같고요. 아이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메일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수업 관리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은 메일북으로 접속을 해야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교사는 메일북이 아니더라도 일반 노트북으로도 메일 브라우저를 이용하면은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 중에 여기 중간에 노스크린이라고 보이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지금 이때 제가 메일북 개수가 모자라서 이 친구만 삼성 노트북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수업 관리가 보이지 않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다 메일북으로 접속을 해서 어떤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쓰고 있는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제일 유용하게 쓰는 걸 하나 꼽으라고 하신다면 저는 화면 잠금, 3번째에 있는 화면 잠금을 꼽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이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주면 제가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사실 소용이 없잖아요. 다들 자기 거 할 거 한다고. 근데 이때 딱 화면 잠금을 눌러버리면 아이들 화면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저한테로 돌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다가 안 되겠다 하면 이렇게 화면 잠금을 누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